그냥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5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애저 얘기할 거고요. 쿠버네티스 얘기할 거고, 비주얼 스튜디오로 CI/CD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데모 위주로 꾸며봤거든요. 그래서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세션 제목은 도커와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를 활용한 데브옵스 구현 사례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일석이고요. 네, 저는 에어큐브의 방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회사 소개 먼저 좀. 네. 네, 저희 에어큐브는 15년 동안 인증 보안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는 인증 보안 전문 업체입니다. 주력 상품으로는 에어프론트, V프론트, 바이프론트가 있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의 연동 경험이 있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내용은 V프론트의 클라우드 명인 큐브 로그인의 CI/CD 환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아시는 회사고, 저는 ISV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ISV는 인디펜던트 소프트웨어 벤더라고, 이제 기존의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개발사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기술 지원 및 트레이닝의 일환으로 저희랑 이제 에어큐브랑 이런 걸 했습니다. 해커톤을 했거든요. 3일 동안 진행을 했고, 작년 여름이에요. 반팔이죠. 3일 동안 진행을 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이제 3일 동안 구현을 하고 검증을 했습니다. 이 해커톤을 하기 전에 에어큐브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죠? 네, 모두들 같은 고민을 가질 것 같은데요. 저희 V프론트 제품을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설계된 9개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 배포, 관리를 할지 고민하던 와중에 컨테이너 환경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해커톤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해커톤 3일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데모 위주로 진행을 할 건데, 데모가 3가지입니다. 1번, 애저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5분 만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요. 그리고 2번째 데모는 데브옵스가 오늘 이 세션에서는 데브옵스 중에서도 CI/CD,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드릴 건데, 그거의 시작점이 이제 개발자죠. 항상 로컬 개발 환경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CI/CD를 통해서 끝까지 배포를 시킬 수 있는지 3번째 데모까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데브옵스 CI/CD를 하는 여러 가지 툴이 있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라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고, 그거를 사용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아키텍처는 이렇게 있습니다. 세 덩어리. 제일 왼쪽이 이제 로컬 개발 환경. 지금 큐브 로그인의 개발 환경은 이클립스고 스프링 부트, 즉 자바 기반이고 메이븐으로 이제 빌드를 하는 환경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도커 이미지를 자동으로 이제 빌드해서 만들어내는 걸 했고, 그리고 실제로 큐브 로그인이 9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테스트하려면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9개가 다 올라가야 테스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커 컴포즈를 이용을 해서 9개를 싹 올려서 테스트를 하는 그 환경을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로컬에서 개발자 개발이 끝났어요. 그러면 소스 리파지토리로 커밋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GitHub를 썼는데, GitHub로 커밋을 딱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트리거링 돼서 CI가 시작됩니다. 빌드가 시작돼서 소스 코드 가져오고 빌드하고
도커 이미지 만들고, 그리고 쿠버네티스 컨피그레이션 파일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잘 끝나면 연속해서 디플로이먼트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 넣고 쿠버네티스한테 업데이트 해라 명령을 주는 거죠. 이게 다 자동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릴 거고, 제일 오른쪽이 이제 애저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레지스트리도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었던 그 운영 환경,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어떻게 애저에서 만드느냐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입니다.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얘는 오케스트레이션을 3가지를 지원을 하거든요. 쿠버네티스, DCOS, 도커 스웜. 그 중에서 저희는 쿠버네티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선택을 해서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가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면 이렇게 만들어요. 복잡하죠? 알 필요는 없지만 요는 이겁니다.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가 애저의 VM, 가상 네트워크, 서브넷, 퍼블릭 IP, 로드 밸런서 등등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제일 최적화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5분 만에 쫙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되게 뭐 IP도 보이고 로드 밸런서도 보이는데 잘 지가 만들어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데모를 애저 확대 어떻게 하죠 이거? 이거다. 네, 애저 포탈입니다. 이거 애저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탈 환경이고요. 여기서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를 만들려면 리소스 만들기 눌러서 컨테이너 카테고리가 따로 있거든요. 컨테이너에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를 누르면 이제 만드는 화면이 나오고요. 1, 2, 3, 4 4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름은 이제 관리용 이름이겠죠. 코리아 데브옵스 ACS 이렇게 만들고, 리소스 그룹도 리소스 그룹은 이제 애저에서 쓰는 그런 서비스나 리소스들을 담아놓는 통, 뭐 폴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중부, 남부에도 이제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네이블이 됐거든요. 중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죠. 두 번째 단계, 아까 설명드렸듯이 오케스트레이터를 3가지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쿠버네티스 선택했고요. DNS 네임스페이스, 얘는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면 도메인을 하나 주거든요. 그 앞에 쓸 도메인 이름. 그 다음에 어차피 얘가 애저의 인프라스트럭처, 특히 이제 버추얼 머신을 써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는데, 그 리눅스 머신의 로그인 아이디, 혹시 나중에 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하려면 여기서 이제 SSH 키를 요구를 하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ssh에 퍼블릭 키, 얘를 이제 복사를 해서, 잘 안 보이시나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복사를 해서 넣고, 자, 그리고 애저 서비스 컨테이너 서비스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애저에 자기가 이제 만들면서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거든요. 리소스를 이제 만들거든요. 근데 아무나 만들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인증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을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와 시크릿 키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이게 시크릿 키고, 애저에서는 서비스 프린시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와 시크릿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마스터 노드가 필요하잖아요. 마스터 노드는 홀수계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35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에이전트 노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에이전트 노드를 한 개만 쓸 것이냐, 두 개를 쓸 것이냐, 뭐 10개를 쓸 것이냐,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그 에이전트 노드의 VM을 코어 2개짜리를 쓸 거냐, 메모리를 어떤 거 쓸 거냐, 사이즈 정해주고, 리눅스겠죠. 근데 윈도우도 있어요. 아직 프리뷰긴 하지만 리눅스를 OS로 선택하고 4번에서 요약을 보고 확인을 하면 이제 만들어집니다. 5분 걸립니다. 5분. 5분 만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요는 이겁니다. 우리가 쿠버네티스의 설정 방법, 설치 방법을 문서를 보고 그거를 깨끗하게 애저에 맞게 설치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한 일주일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얘가 이제 알아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희 핵페스트 할 때 인프라스트럭처 전문가가 없었어요. 개발자들 4명이서 했거든요. 그래도 문제없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얘가 이제 잘 만들어줬다, 그걸 믿었다는 거고요. 5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애저에 뭐 가상 네트워크, 버추얼 머신, 로드 밸런서 이런 걸 써가지고 얘를 만든 거죠. 네, 얘입니다. 그래서 이게 5분 만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뭐가 없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게 맞나요? 네. get 노드 갖고 오고, get 뭐 있죠? 서비스. 이제 작동이 되는 상태죠. 5분 만에. 그리고 얘로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니저먼트 포탈이 있잖아요. 쿠버네티스에. 그래서 걔도 이제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가 설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접속을 해서 프락시로 해서 접속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낸 겁니다. 사실은 이제 대부 환경도 만들고 QA 환경도 만들고 프로덕션 환경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영 환경을 만든 거고, 이제 이어서 레지스트리도 있어요. 레지스트리 도커 허브 같은 퍼블릭 레지스트리를 써도 되지만, 애저에 이제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도 뭐 서버를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 파스 형태로 1분 만에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레지스트리도 만들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준으로 선택하면 10기가에 100기가거든요. 100기가의 이제 스토리지를 제공받아서 거기에 이제 도커 이미지들이 쭉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까지 첫 번째 데모고, 이제 이어서 이제 방승호 선임님이 이제 개발 환경을 어떻게 꾸몄는지, 데브옵스의 시작을 어떻게 할지 한번 데모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아드릴게요. 일단 로컬 환경을 하기 앞서 저희가 먼저 클라우드 환경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로그인 페이지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해당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환경을 개발 환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스프링 부트로 패키지가 되어 있고요. 그 빌드하기 앞서 도커가 이제 실행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도커를 만들기 위해서 도커 파일을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해당 파일은 디렉토리 제일 상단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자바로 하고 와르 파일을 카피하고 자바를 이용해서 이제 와르 파일을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메이븐 컨피그를 보면 와르 파일 네임을 설정을 하고 각종 라이브러리를 설정하고 스포티파이에서 제공하는 메이븐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이미지 빌드를 실행할 겁니다. 앞전에 만들었던 도커 레지스트리 주소가 적혀 있고요.
현재 태그는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이븐을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빌드하기 앞서 도커 도커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현재 이제 자바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습니다. 이미지를 빌드를 해보면 바로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레파지토리 이름도 나오고요. 자바는 미리 다운받았기 때문에 생략이 되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빌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API 데모를 확인할 수 있고요. 동일하게 뷰 데모도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설정이 다른 거는 파일명하고 레지스트리 이름이 다릅니다. 똑같이 빌드를 해보면 그래서 지금 애플리케이션 환경은 그 마이크로 서비스가 두 개인 거고요. 하나는 UI를 갖고 있는 뷰 데모고, 하나는 UI가 없는 API만 있는 API 데모고, 뷰 데모에서 API를 호출해서 로그인을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두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요. 동일하게 이제 빌드 중이고요. 빌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이미지가 이제 두 개가 생겼고요. 이제 두 개를 이제 이용해서 두 개의 이제 이미지를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요. 저희는 도커 컴포즈를 이용했습니다. 도커 컴포즈의 이제 컨피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미지 레파지토리 이름과 태그를 적어놓고 컨테이너 네임을 적고 포트를 이렇게 적어놓는데 이 포트는 443으로 들어오게 되면 8443으로 포트 포워딩이 된다는 설정입니다. 해당 도커 컴포즈 명령어는 도커 컴포즈 YAML 파일이 있는 데서 도커 컴포즈 업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서비스가 실행이 됩니다. 네, 실행이 완료됐고요. HTTPS 로컬 호스트를 치게 되면 클라우드와 동일한 환경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CI/CD 환경. 네, 여기까지 이제 개발자가 이클립스에서 도커 플러그인, 메이븐 도커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메이븐 패키지만 하면 빌드하고 와르 만들고 도커 이미지까지 만들어서 이제 도커 컴포즈로 다 올려서 테스트하는 환경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 이제 CI/CD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잊고 있었죠 그동안. 비주얼 스튜디오 아직 있거든요. 비주얼 스튜디오 아직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여기 제일 왼쪽에 흔히 보는 아이디가 있는 반면에 패밀리가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4가지 패밀리고, 그 중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라는 게 오늘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가입을 하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개발자 5명까지 무료입니다. 그래서 6명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사스 서비스고, 한 달에 얼마씩 내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원래는 얘는 소스 코드 리파지토리도 있고
워크 아이템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빌드하고 릴리즈하고 테스트하고 루프 돌아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다 관리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빌드와 릴리즈에 집중을 했거든요. 빌드로 가면은 두 가지 빌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뷰 데모 빌드, 하나는 API 데모 빌드. 뷰 데모 빌드에 들어가 볼게요. 보면은 그동안 빌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 석세스죠. 히스토리를 볼 수 있고 에디트를 눌러서 이제 빌드가 어떻게 몇 단계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단계로 돼 있어요. 세 단계. 하나는 메이븐 빌드를 하고 아까 보셨듯이 메이븐 빌드를 하면 빌드하고 와르 만들고 도커 이미지 만드는 것까지. 얘는 이제 로컬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고 빌드 서버에서 실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든 도커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 업로드를 합니다. 푸시를 얘가 하게 되고요. 역시 빌드 서버에서 하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배포를 위한 야물 파일이 하나 있거든요. 걔를 이제 업로드 해둡니다. 나중에 쓰려고. 최신 버전을 업로드를 해 두는 거겠죠. 여기서는 세 단계지만 추가로 더 필요한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디에 뭘 카피한다든지 버전을 바꾼다든지 잔뜩 있습니다. 잔뜩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없는 거는 또 수많은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공간이 있어요.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서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빌드가 잘 끝나면 슬랙에 뭘 딱 박아준다든지 그런 거 다 꾸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빌드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 빌드는 트리거를 보면은 마스터 브랜치에 뭐가 커밋되면은 시작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nable Continuous Integration 이게 체크가 되면 커밋이 딱 되는 순간 얘가 빌드가 돕니다.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돌 거고요. 이따 데모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릴리즈는 이제 빌드가 잘 끝나면 릴리즈를 시작해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릴리즈가 하나가 설정이 돼 있어요. 하나가 설정이 돼 있고 에디트로 해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왼쪽이 이제 빌드고 얘가 성공을 하면 이제 첫 번째 릴리즈를 하겠다. 지금은 이름이 뷰 데모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프로젝트 할 때는 데브, QA, 프로덕션 이렇게 꾸몄거든요. 그래서 데브 릴리즈를 한번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람 모양 있잖아요. 그래서 어프루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 담당자가 이메일을 받게 되거나 이제 로티를 받으면 컨펌을 딱 하는 순간 이제 QA로 딱 자동 배포가 되는 거죠. QA 담당자가 또 컨펌하면 프로덕션으로 배포하는 그런 일련의 단계들을 쭉 거칠 수 있게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단계만 있고요. 요 상세 내용을 보면은 뭐가 많을 것 같았는데 우리도 할 때 한 단계밖에 없더라고요. 쿠버네티스에 배포해라. 끝. 배포를 하는데 그 배포의 상세한 설명은 여기 예물 파일에 설명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도커 이미지는 레지스트리에 들어있다. 요 두 가지만 크게 설정을 해주면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빌드 릴리즈를 설명을 드렸고요. 빼놓은 거 있나요? 네. 그래서 명확히 이제 데모라서 명확히 좀 단계를 보여드리려고 태그를 이제 자동화하지 않고 제가 수동으로 바꾸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도커 이미지를 만들 때 태그가 이제 버전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1인데 2번 버전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세이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된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그 시작은 이제 개발자가 커밋을 하면 시작이 됩니다. 보여주시죠. 네, 다시 이클립스로 넘어와서요. 앞전에 뷰 데모 예물 파일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롤링 업데이트가 있는데 이 옵션은 이제 무중단 배포를 하는 옵션이고요. 이제 다른 내용은 그냥 서비스 네임 그리고 이미지
태그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2번으로 바꾸고요. 해당 메이븐 태그도 2번으로 바꾸겠습니다. 변화를 또 봐야 되니까 제 리절트 페이지를 완료합니다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밋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거는 제거를 좀 하고 태그 푸시를 하면 이게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로그를 보시게 되면 에이전트가 깡통 상태로 설치가 되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메이븐의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제 빌드가 시작되면 내 머신에다가 빌드 서버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 클라우드니까 클라우드에서 빌드 서버를 할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클라우드에 있는 빌드 서버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걔는 빈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없어서 메이븐의 설정에 따라서 라이브러리들을 잔뜩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브러리도 받아야 되고 아까 베이스 도커 이미지인 자바 8번 걔도 이제 다운을 받을 거예요. 네, 요런 호스트 빌드 서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리눅스 버전도 있고 윈도우 버전도 있고 맥 버전도 있어요. 맥이 들어온 이유는 이제 iOS 개발자들을 위한 걔도 이제 자동 빌드를 하고 자동 배포를 할 수 있거든요. 빌드가 엄청 오래됐네요. 이제 자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앞전에 오래 걸린다고 한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로컬에서 했던 그 빌드가 그대로 빌드 서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아까 변경했던 태그 2번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애저 레파지토리에 푸시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레지스트리에 푸시를 하고 있죠. 레지스트리. 얘도 시간이 걸리네요. 이미지가 좀 크다 보니까. 이게 다 되면 그렇죠? 네, 이거 다 되면 이제 쿠버네티스 아까 예물 파일을 보셨는데 그거를 서버에 업로드를 시킵니다. 빌드가 이제 완료됐고요. 데모를 위해서 제가 릴리즈를 직접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성공하면 바로 시작되게 컨피그레이션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데모를 위해서 수동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이 되고 있고요. 로그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고요. 컨피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적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적용이 완료됐고요. 아까 관리 웹을 보면 현재 3개가 생성이 됐는데 최근 거를 보면 2번 태그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좀 기다리게 되면은 무중단 배포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 파일에서 롤링 업데이트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먼저 켜지고 이제 뒤에 게 이제 죽었죠. 이제 그래서 2개 남았습니다. 네. 이제 다시 클라우드 환경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아까 업데이트한 완료합니다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네. 이상. 여기까지 이제 데모를 했고요. 네. 요 지금 2개 마이크로 서비스로 데모를 드렸는데 실상은 어땠죠? 실제. 네. 일단 저희 큐브로그에는 이제 아키텍처인데요. 아까는 이제 2개로 했는데 이제 실제로는 저희는 9개의 서비스가 올라가 있고요. 이 DMZ 구간에 뭐 관리자 페이지, 인증 포탈, 홈페이지가 올라가 있고요. 얘는 REST API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궁금해할 상황이 어떻게 통신을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어드민 UI에서 어스 컨트롤러로 통신을 하고 싶으면 어드민 UI에서 핑 어스 컨트롤러를 치게 되면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으로 도메인 이름처럼 이름으로 이제 API 간의 통신을 설정을 했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아까 배포를 한 환경이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의 오케스트레이션 중에 이제 강자가 하나 떠오르다 보니까 쿠버네티스가 이제 강자로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까 애저도 이제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온 애저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뷰로 해놨습니다. 얘는 이제 쿠버네티스에 최적화된 거고 아직은 프리뷰지만 곧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뭐가 다르냐면요. 아까 컨테이너 서비스에서는 마스터 노드도 VM을 하나 생성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은 걔가 어떤 VM을 쓰냐 다르겠지만 한 달에 또 얼마씩 내야 되거든요. 내가. 근데 마스터 노드는 잘 살아있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쿠버네티스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는 이제 그 마스터 노드를 빼버리고 만들지 않고 그걸 이제 애저가 책임을 지겠다는 컨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는 애저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줄 테니 에이전트 VM만 만들어서 사용을 하라는 컨셉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스터 노드가 빠지니까 비용도 줄고 이 전체 서비스는 이제 무료거든요. VM 가격만 내면 된다는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 통해서 5분 만에 이제 클러스터 만들 수 있고 쿠버네티스를 잘 스터디하면 그 장점을 살려서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로컬 개발 환경에서 개발자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개발자가 여러 명이고 각 개발자가 자기 마이크로 서비스를 맡아서 이제 개발을 하는 환경일 텐데 도커 컴포즈나 이제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최신의 이제 도커 이미지를 받아다가 이제 도커 컴포즈로 한꺼번에 올려서 최신 버전을 테스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데브옵스 CI/CD로 배포 자동화를 해놓으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서야 코드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과 이제 9개나 되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제 API로 막 엮어서 막 돌아가는데 그거를 이제 컨피그레이션도 쉽고 운영 특히 업데이트가 하나씩 될 거잖아요. 업데이트도 쉽게 할 수 있었다는 이제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소스는 여기에 있고 블로그에 이 내용을 세 개의 포스팅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참고를 하시고요. 소스 코드에 보면 이제 설정들이 다 있어요. 아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였는데 쿠버네티스 설정이나 도커 설정, 도커 컴포즈 설정 이런 것들이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